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판사, 검사, 변호사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네. 어떤 경우에 판사가 되고 어떤 네. 경우에 검사가 되고 어떤 경우에 변호사가 되는지 각자 하는 일은 어떤지 네네. 각 직업군마다 좀 성향은 다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판사, 검사, 뭐야? 변호사,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뭐 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죠. 직업의 하나일 네, 뿐이죠. 드라마 같은데 워낙 네. 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기준으로 네네.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우선 4년제 대학을 들어가셔가지고 성적 관리를 잘 하시고 네. 리트 시험이라든지 뭐 공인 영어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로스쿨을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로스쿨 3년을 졸업하시고 변호사 시험을 보죠. 변호사 시험이 매년 한 1월 초쯤에 그쵸.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무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네. 6개월 정도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변호사는 되는 겁니다. 네. 그 로스쿨생들이 이제 졸업하는 연도에 네네. 검사 지원은 먼저 해서 일단 검찰 시험에 통과를 한 뒤에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맞습니다. 검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 혹은 검사가 임용된 후 일정 기간, 지금은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년의 기간을 채운 후에 법원에 판사 임용을 지원해 볼 수 있고 지원한 상태에서 시험을 통과하면 네. 결국에는 판사로 임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자, 그러면 판사가 하는 일, 네네. 검사가 하는 일,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사는 네. 판결하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네.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누구 말이 맞느냐, 네. 누구 말이 뭐 유죄가 되느냐 네. 이렇게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고 네. 민사나 가사, 뭐 행정재판에서는 원피고에 누가 더 입증 책임이 다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승소 판결을 내리겠죠. 네,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결국에 양 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손을 들어주는. 사실 법리적으로 딱 따지고 사실관계를 따지면 정상적인 사실관계대로 판단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사실관계들,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면서도 법리적으로도 맞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겁니다. 재판정에서는 이제 판사님이 모든 권한을 질서 유지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판정에 들어가면 위압감이 굉장하잖아요. 판사님이 그럼요. 주시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데 보면 판사가 이제 좀 훈계를 하기도 하고 뭐 호통을 치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 막 호통을 치시는 판사님은 저는 못 봤고요.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훈계를 하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검사님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들은 법원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재판, 뭐 민사, 행정, 뭐 이런 것들보다는 형사 재판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 그렇죠. 형사재판만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예. 과거에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는 일단 수사가 굉장히 주된 맞습니다. 업무였다면 예. 지금도 물론 수사를 하시지만 한정된 범위에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네네.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이제 공판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네네.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역할까지 하시는 거죠. 유죄 입증을 해가는 과정을 진행하시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고요. 말 그대로 검사잖아요. 칼을 들고 막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의감에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앞으로 검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변호사니까요. 네. 변호사는 뭐 일단은 다 하죠. 아유, 예. 변호사는 합니다. 뭐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가리지 않고 일단 하는 일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의뢰인들께서 물어보시듯이 뭘 주로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던 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마다 특정 영역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뭐 나는 형사 전문 변호사다. 뭐 나는 뭐 이혼 전문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다만 변호사님들께서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니더라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이 했던 영역과 뭐 많이 하지 않았던 영역이 있을 뿐이죠. 네. 그럼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재판에 가거나 수사에 가기 전에 의뢰인과 어떤 식으로 재판을 대응할지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이 의뢰인을 대신해서 뭐 글을 써서 내거나 변론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송무 변호사가 관련한 일인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잖아요. 네.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가 상반된 말을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 증거가 부족하니까 이런 증인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증인도 부족하다면 뭐 사실 확인서를 좀 받자라고 해서 쫙 모아서 제출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제 우리 의뢰인이 이길 수 있게끔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송무 변호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소송 업무를 주되게 하는 변호사가 있고 네. 또한 파트로는 이제 자문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로펌에 있을 때 약 1년 동안 자문을 위주로 업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문 변호사는 뭐 기업 등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네.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하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라고 하면 변호사들이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관련 판례, 관련 논문 등을 리서치해서 그 사실관계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서 의견을 드리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무 변호사, 자문 변호사 외에도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이제 각종 기업에 들어가셔서 이제 법무팀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됐든 뭐 법무관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을 자기가 자기 성향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당연히 다르고 제가 느꼈던 차이점은 이런 거였어요. 소송은 법원에서 언제까지 뭘 하세요. 다음 기일은 언제입니다. 선고는 언제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띄엄띄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케줄대로 스케줄 조율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자문 변호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 옵니다.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메일 같은 게 와요. 어디 회사 그치. 뭐뭐입니다. 무슨 사건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언제까지 주세요.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질문이 오고 급작스럽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문 변호사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제 송무 변호사는 말 그대로 승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막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긴 있죠. 아, 그럼요. 송무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죠. 네. 재판 과정에서의 그 변론 과정들, 증거 수집 과정들, 의뢰인과의 소통 과정들, 준비 서면이나 소장 쓰는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무 변호사는 자기 시간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메리트인 것 같아요. 두 영역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변호사님들마다 지켜보면 조금 더 어떤 쪽 업무가 성향에 맞고 능력 발휘에 최적화돼 있다. 네네네. 이런 변호사님들이 계신 것 같고 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저희처럼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판검사님은 이제 그렇게 못한다면서요? 그렇죠. 유튜버가 되려면 변호사가 되셔야 합니다. 아, 그럼요. 자, 오늘은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위 말하는 법조 3륜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세 직역이 모두 조화롭게 네, 그럼요. 함께 굴러갈 수 있어야 재판이 혹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각자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어요. 다만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만 법조계가 잘 네.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